자, 인공지능이 나한테 딱 맞는 식단을 짜주고 심지어 내가 직접 약을 만들어 쓴다. 상상이 가시나요? 오늘 바로 이 AI 헬스케어와 DIY 바이오 해킹, 그러니까 이 통제와 선택의 스펙트럼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다들 스마트폰으로 걸음수 재고 또 수면 패턴 기록하고 하시잖아요. 바로 이런 것처럼 이미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건강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근데 진짜 게임 체인저는요, 그냥 데이터를 추적하는 데서 끝나지가 않아요.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싹 분석해서 정부가 권장하는 그런 식품 피라미드 있잖아요. 그런 거 말고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 건강 조언을 만들어낸다는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. 아주 간단해요. 내 장 속에 있는 미생물 정보부터 혈액 검사 결과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AI한테 주는 거예요. 그러면 AI가 그걸 학습해서 제가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제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해 주는 거죠.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한번 보세요. 어떤 사람한테는 바나나가 쿠키보다 혈당을 확 올리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와요. 와, 사람마다 몸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. 이 기술 덕분에 우리가 이제 아프고 나서야 병원 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하고 또 만성 질환 같은 것도 꾸준히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모두를 위한 그런 뜬구름 잡는 해결책이 아니라 진짜 나만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렇게 편리하기만 한 기술의 뒷면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따라붙습니다. 과연 우리가 이 기계를, 이 알고리즘을 정말 100% 믿어도 되는 걸까요? 최근에 45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보여주는데요. 응답자의 80% 이상이 AI 분석이 편안하다고 느낀다고 답했어요. 그런데 동시에 66% 이상이 기술적인 결함이 생길까가 엄청 걱정된다고도 했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AI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바로 이런 걱정들이 이 기술이 널리 퍼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. 예를 들면 내 민감한 건강 데이터가 혹시 유출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있고요. 또 AI가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대해서 편향된 진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진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까지 정말 다양합니다. 실제로요, 환자 10명 중 6명 이상, 정확히는 61.5%가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마지막 안전과 정확성을 위해서는 꼭 사람, 그러니까 의사가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대요. 기술을 믿기는 하지만 결국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거죠.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겁니다.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돌아가는 이 시스템 전체에 있다면 그럼 어떨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랑 딱 마주치게 됩니다. 하나에 600달러가 넘는 에피펜, 또 수백 달러씩 하는 인슐린, 이런 말도 안 되는 약값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전문가들은 이게 절대 자유시장 경제의 결과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. 몇몇 회사가 사람 목숨이랑 직결된 약을 독점하고 가격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올리면서 정말 절박한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거죠. 바로 이런 절박함이 바이오해킹 그리고 DIY 생문학이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. 이건 말 그대로 내 건강에 대한 통제권을 시스템에서 다시 되찾아오려는 그런 움직임인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우리를 바이오 해킹 운동의 핵심적인 딜레마로 이끌게 됩니다. 이 바이오 해킹이라는 걸 의료윤리의 4가지 기본 원칙에 한번 비춰보면요, 아주 심각한 충돌이 보이기 시작해요. 그 원칙들이 뭐냐면 환자에게 이익을 줘야 한다는 선행,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무해,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율성, 그리고 의료 자원을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정의. 이 4가지인데요. 바이오해킹이 이 원칙들과 부딪히는 거죠. 자, 한쪽에서는 이게 환자의 자율성을 최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해를 끼치지 말라는 이 무해의 원칙을 어길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위험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. 여기 인용문에도 나와 있듯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직접 만든 주사기를 쓰다가
실수로 근육이 아니라 정맥에 주사를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런 작은 실수가 바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요, 이런 위험보다 당장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약을 살 돈이 없다는 그 현실이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겁니다. 일종의 저울질인 거죠. 그렇다면 말이죠. 거대 제약회사가 모든 걸 통제하는 것과 개인이 위험을 감수하는 이 DIY 사이에서 어떤 중간 지점은 없을까요? 자, 바로 여기서부터 이 기술의 엄청난 힘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아주 흥미로운 시도가 시작됩니다. 한 가지 가능성 있는 길을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. 여기에서 일어나는 바이오 해킹은 좀 다른데요.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직접 자기 몸의 데이터를 가지고 안전하게 실험하면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연구하는 아주 신중하고 과학적인 접근법을 쓰고 있습니다. 결국 이 기술은 과연 누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가에 대한 경계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죠. 여러분, 건강의 미래, 그 운전석에는 과연 누가 앉아야 할까요? 여러분의 의사? 아니면 AI? 그것도 아니면 바로 여러분 자신일까요?